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수능 화학1의 경우는 기출에서는 잘 보기 힘들었던 신유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고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져서 아마 문제를 접근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재학생들의 경우에 약간 시간의 부족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오답률부터 차례대로 보면 20번, 19번, 18번, 17번, 14번, 16번 문제를 탑 1부터 6까지 들 수 있는데요. 지금 17번부터 20번까지 오답률이 거의 70%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타임 어택이 심해서 문항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예측이 됩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2점짜리 문제이지만 생각보다 꽤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20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20번 문항을 보면 A랑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반응 후 남은 생성물의 실험 위에서 반응 후 남은 생성물 D의 질량이 8분의 45g이라고 주어져 있고 1과 2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1과 2에서의 한 개 반응물을 먼저 찾아야 해요.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 자, 1에서 2로 될 때 A의 양이 4분의 5배 증가합니다. 1에서 2로 될 때 B의 양은 거의 6분의 25배, 4배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1에서 B가 모두 소모가 되고 2에서 A가 모두 소모가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나중에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D를 가지고 각 분자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선 실험 1에서 반응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2a) 플러스 3b 2c 플러스 2d의 반응인데 반응 전에 2a가 4v 3b가 6g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2대 3대 2대 2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그냥 반응 비대로 반응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비율로 반응을 했을 때 남아있는 B의 양이 0이고 남아있는 A 양은 그렇다면 4V-2가 되죠. 그리고 생성된 C와 D의 몰수비는 2대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B 6g이 산몰이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를 풀 때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전체 분자수 나누기 C의 분자수가 실험 1에서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분자수는 4V-2 더하기 C 2몰, D 2몰 그리고 남아있는 C의 질량은 2몰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4V 플러스 2 나누기 2가 3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얘를 풀면 4V 더하기 2가 6, 즉 V는 4V는 4가 돼서 V에 해당하는 몰수의 값이 1몰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자, 4V가 그렇다면 4몰, V가 1몰이었으니까 5V는 5몰, 그 6g이 B 3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었죠. 그렇다면 25g은 12.5몰에 해당하는 B의 몰수가 질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응 후에 남아있는 A, 1에서는 지금 A가 4V 나누기 빼기 이만큼, 즉 2몰이 남아있는 건데 2몰에 해당하는 A의 질량이 17W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풀이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이제 B 6g이 3몰이므로 B 25g이 12.5몰인 것을 구했어요.
이제 실험 1을 가지고 다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똑같이 2A와 3B가 반응해서 2C와 2D가 되는 반응인데 5V, 즉 5몰과 12.5몰씩 각각 있었죠. 자, 이 경우에는 A가 모두 소모가 되기 때문에 5대 7.5대 5대 5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남아있는 A는 0, 남아있는 B의 몰수가 5몰, C의 몰수가 5몰, D의 몰수가 5몰 이렇게 됩니다. 이제 X를 먼저 구해볼까요? 자, X는 전체 분자수 15죠. 나누기 C의 분자수 5, 즉 3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3을 구했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B가 3몰일 때 6g인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B가 5몰일 때는 질량이 10g이 되게 됩니다. 자, B의 경우 3몰일 때 6g, 즉 B의 분자량을 MB로 표기하면 B의 분자량은 2가 나오기 때문에 5몰에 해당하는 B의 질량은 10g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10g이 얼마라고 했죠? 문제에서 40W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제 다시 볼게요. 이 40W는 B 10g의 질량인 거죠. 그럼 W는 4분의 1이 되네요. 다음 실험 1에서 남아있던 17W는 결국 얼마가 됩니까? 17 나누기 4g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2몰 있으니 17 나누기 4g인 거네요. 이렇게 분자량을 구해볼게요. 자, B의 분자량을 제일 먼저 구했고요. A의 분자량은 2몰 있을 때 4분의 17g이었기 때문에 분자량은 8분의 17이 됩니다. 또 문제에서 힌트로 무엇을 줬냐면 생성된 D의 질량이 실험 2에서 8분의 45g이라고 했어요. 생성된 D의 몰수가 5몰이죠. 얘가 8분의 45g. 즉 D의 분자량은 45 나누기 40이 되어서 8분의 9가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C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A와 세 개의 B가 반응해서 두 개의 C와 두 개의 D를 형성하는 반응입니다. 여기 각각의 분자량을 대입을 하면 C의 분자량이 4가 나옵니다. 결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X 곱하기 C의 분자량 분의 B의 분자량이죠. C의 분자량이 4, B의 분자량이 2. 그리고 X가 3이기 때문에 답은 6이 나오게 되네요. 20번 넘어가겠습니다.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은 실린더 가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보시고 부피가 몰수랑 비례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포인트부터 각각 먼저 써봅시다. 부피가 몰수랑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편하게 4V를 4몰로 간주해서 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량비가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XAYV 15W와 22.5W를 각각 2M, 3M으로 둘게요. 그리고 16W, 8W의 XAYC를 각각 2N, 1N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가와 나의 몰수가 똑같이 3몰로 같죠. 그렇다면 2N과 2N의 합이 4몰, 3N과 N의 합이 4몰. 요거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2N 플러스 2N이 4, 3N 플러스 N이 4. 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
m과 n은 각각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y 원자수의 b가 가와 나가 6대 5라고 되어 있죠. 자, 가에 들어있는 y 원자수. 이 곱하기 얘가 지금 2몰, 3몰, 2몰, 1몰 있는 거기 때문에 가에 들어있는 y의 원자수는 2b 더하기 2c가 되죠. 나에 들어있는 y 원자수는 3b 더하기 c가 됩니다. 식을 세워볼게요. 두 번째, y 원자수를 활용하여 식을 세웁니다. 자, 가와 나에 들어있는 y 원자수의 b가 2b 플러스 2c, 3b 플러스 c는 6대 5가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2b가 c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총 원자수를 가지고 이제 A와 B와 C의 관계를 구합니다. 총 원자수, 가에 있는 총 원자수와 나에 있는 총 원자수를 가지고 식을 세우게 되면 그냥 n을 1로 보고 편하게 세우도록 할게요. 그게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의 총 원자수는 2a 더하기 2b 더하기 2a 더하기 2c가 되죠. 합이 10이에요. 그리고 나에 있는 총 원자수는 3a 더하기 3b 더하기 a 더하기 c가 됩니다. 합이 9가 나옵니다. 여기에 c는 2b를 각각 대입해서 풀게 되면 4a 플러스 6b가 10이 나오고 4a 플러스 5b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1, c는 2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xa, y, b는 xy, xa, y, c는 xy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해서 xy의 수를 y몰, xy, z의 수를 z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xy가 y몰, xy2가 z몰 들어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가에서 실제 원자수가 얼마였습니다. 가에서 실제 y 원자수는 6몰이었죠. 즉 실제 값과 상대 값이 같기 때문에 다에서도 실제 y의 원자수가 9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y 원자수와 이제 기체의 부피, 얘는 5몰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y와 z를 구해 볼게요. 자, y와 z의 합은 총 5몰입니다. 그리고 y의 원자수의 합은 총 9몰이죠. 그럼 y가 1, z가 4가 나옵니다. 즉, 이 녀석이 1몰, 얘가 4몰의 비율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원자량비를 구해볼게요. 자, xy 2몰의 질량이 15w이고 xy2 4몰의 질량이 16w입니다. 4몰에 2몰이 16w가 되죠. 그럼 결국 분자량비가 15대 16이 되는 거예요. 분자량비를 알았으니까 원자량을 구해볼게요. 자, 식을 세우면 x 플러스 y가 15, x 플러스 2y가 16, 그래서 x는 14, y는 1,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해설해 봅시다. 자, a는 b이다. 맞죠? x 대 y는 14가 돼야 되죠. 디귿. x는 14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1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중화 반응이랑 관련된 문제이죠. 자, 18번에서는 일단 가 1, 2, 3의 액성을 찾아야 합니다. 키포인트를 봐볼게요. 지금 1과 2가 1과 3의 액성은 모두 다르며 그렇다면 이 셋 중에 하나여야 해요. 근데 1과 2가 둘 다 산이 과량이거나 연비가 과량이면 일단 성립을 할 수가 없죠. 이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같기 때문에
둘 다 산 혹은 염기가 과량이면 성립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이 산성, 2가 중성이야. 그럼 EXV 에 해당하는 이온이 각각 들어있고 위에 쓴 게 양이온, 아래에 쓴 게 음이온입니다. 여기는 10Y에 해당하는 이온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쓸 때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게 쓴 겁니다. 위에 있는 게 Na 플러스, 밑에 있는 게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되겠죠. 만약에 1이 산성, 2가 중성이라면 둘 다 남아있는 양이온의 수는 H 플러스 수랑 같아야 해요. 그렇다 EXV 나누기 V 플러스 10과 EXV 나누기 V 플러스 20의 몰농도가 같아야 하는데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 1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럼 이제 가정 2로 넘어가 볼게요. 가정 2. 2가 염기성, 1이 중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얘가 중성인데 3에서 상가염, 얘가 만약에 중성이야. 그렇다면 얘는 지금 다시 1번, 2번에서 이 녀석이 염기, 이 녀석이 중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도 당연히 염기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세 개의 액성이 전부 다 달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잘못된 가정입니다. 결국 중성은 1, 2 중에 있지 않아요. 이 녀석이 3이 중성이 될 거고 그렇다면 비율에 따라서 1이 산, 2가 염기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일일이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1에서 산이 과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이온의 몰농도는 수소이온의 몰농도랑 같게 되죠. 자, 여기에 수소이온이 EXV, H-가 XV 들어있네요. 염기는 10Y, 여기는 20Y 이렇게 들어있죠. 자,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 그럼 얘는 몰농도는 부피 V 더하기 10 분의 수소이온의 개수랑 같죠. 얘가 2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을 얻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2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양이온은 오로지 Na 플러스만 있게 됩니다. 그럼 Na 플러스의 몰수가 20Y이고 전체 부피가 V 플러스 20이죠. 얘가 값이 2가 돼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식은 중성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개수 6이죠. 3XV, 40Y, 40Y. 수소이온의 개수 6XV와 OH 40Y의 값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XV는 40Y라는 세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을 2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3을 2에 대입하면 두 번째 식이 20Y는 그렇다면 3XV이기 때문에 3XV 나누기 V 플러스 20이 2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이걸 가지고 XV와 Y를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식 2XV 나누기 V 플러스 10이 2 그리고 우리가 얻은 식 3XV 나누기 V 플러스 20이 2 얘를 연립하면 XV 값이 2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3XV가 얼마다? 20Y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 20을 대입하면 Y가 3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Y를 구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Y는 3을 2에 대입해 볼게요. 식 2 이거죠. Y에 3을 대입하면 60Y 나누기 V 플러스 20이 60Y가 아니라 Y를 대입했으니 얘는 사라져야 되죠. 60 나누기 V 플러스 20이 2 이렇게 됩니다. 연립해서 풀면 V가 10이 나오고 우리는 XV가 20인 걸 알기 때문에 X는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기억을 구하면 되죠. 기억.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의 합 이 녀석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용액 3은 중성이기 때문에 양이온의 몰 농도는 결국 나트륨의 몰 농도랑 같아요. 나트륨의 개수는 Y가 3몰이었기 때문에 부피가 40. 그리고 전체 부피는 V가 10인 걸 구했으니까 3V 플러스 40은 곧 70이 되게 되죠. 70분의 120이 양이온의 몰 농도가 되게 되고 7분의 12가 기억의 값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억 곱하기 X 나누기 Y는 12 나누기 7 곱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답은 8분의 7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의 키포인트는 KW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것, 그리고 가와 다에서 그렇다면 pH와 pOH의 합이 항상 14로 일정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지금 가의 경우는 pH가 pOH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산성이어야 합니다. 얘는 산성이에요. 자, 가의 pH를 X. 라고 하면 pOH는 14-X가 되죠. 얘를 대입해서 pH와 pOH를 구해봅시다. 자, X 나누기 14-X의 값이 25분의 3이죠. 얘를 구하면 X가 1.5가 나오게 됩니다. 즉 가는 pH가 얼마? 1.5. pOH가 12.5인 용액입니다. 자, 문제에서 가의 pH 마이너스 pOH의 합이 나보다 4만큼 크다라고 했어요. 자, 가의 pH 마이너스 pOH의 값은 12.5 빼기 1.5이기 때문에 11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pH와 pOH의 차는 7이 되게 되죠. 근데 나는 지금 염기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pH가 pOH보다 커야 돼요. 즉 pH는 pOH보다 커서 pH 빼기 pOH 값이 양의 값 7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얘네 차는 7이고 합은 14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pH가 10.5, pOH가 3.5인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X를 구해보면 10.5 나누기 3.5이기 때문에 값은 3이 되게 되네요. 네, X는 3이라는 것을 구했어요. 다는 중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pH와 pOH 값이 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OH 양 A, B, C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OH 양은 OH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A는 10의 마이너스 12.5승 곱하기 0.2, B는 10의 마이너스 3.5승 곱하기 0.4, C는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0.5로 두겠습니다. 그럼 B 곱하기 C 나누기 A를 하면 0.2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0.2로 간략화가 되고 합은 10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기를 살펴볼게요. 자, 나의 액성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죠. x 플러스 y, x가 3, y가 1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방금 구했죠? 100이죠? 그래서 문항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16번은 2점짜리 문제이지만 아마 밀도 그리고 약간 우리가 기존에 보던 아세트산 몰 농도랑은 조금 유형이 다르게 출제가 되어서 테크닉 익숙해져 있던 재학생들이 살짝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공식을 쓰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식은 중화 적정 공식이죠. 산의 NMV 값이 염기의 NMV의 값이랑 같아야지. 이때가 중화점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W, 그리고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이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정을 봐볼게요. 식초 A, B를 준비하였는데 식초, 여기 미지수 X가 있으니까 다른 걸 써야겠죠. 식초 A의 몰농도를 Y몰이라고 하면 수용의 1의 몰농도는 5분의 1 Y몰이 됩니다. 5분의 1 Y몰짜리를 50ml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럼 다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5분의 1몰짜리 50ml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A몰짜리 NaOH가 10ml 들어가니까 적정이 끝난 거죠. A몰짜리 OH가 10ml 들어갔습니다. 이게 Y가 빠졌네요. 즉 Y는 뭐랑 A랑 값이 같습니다. 제 두 번째, A 1g에 포함된 아세트산의 질량이 0.02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g에 포함된 아세트산의 질량 어떻게 구합니까? 몰농도 곱하기 A의 부피 곱하기 아세트산의 분자량이죠. 사실 분자량을 미지수로 둬도 되지만 선생님은 아세트산의 분자량을 60이라고 미리 알기 때문에 그냥 60을 대입해서 풀게요. 자, 몰농도는 A몰이고 부피, 우리 밀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피는 질량 나누기 밀도가 되어서 1 나누기 dA ml가 되겠죠. 근데 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00분의 1을 해줘야 합니다. 분자량 60. 이게 0.02g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얘를 간략하게 해서 풀어내면 A는 결국 dA 나누기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의 몰농도를 Z라고 했을 때 다시 가정해 볼게요. B의 몰농도를 Z라고 했을 때 20ml의 물을 넣어서 100g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얘의 반만 사용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50g의 투에 이게 들어있는 거는 결국 Z몰짜리 B가 10ml만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Z몰짜리 B 10ml를 적정하는데 NaOH가 25ml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써봅시다. Z몰짜리 10ml를 적정하는데 A몰이 25ml가 소모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A가 얼마인 것을 dA 나누기 3몰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럼 결국 Z는 5 나누기 6 dA몰짜리가 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B 1g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B의 몰농도 곱하기 1g이니까 1 나누기 dB ml가 되겠죠. 그렇지만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주고 여기에 분자량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구해보니까 20 dB 분의 dA라고 나오네요. 즉 X는 20 dB 분의 dA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크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밀도랑 질량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인데 동위원소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중성자수와 원자번호수 사이와 질량수 차이를 비교해서 동위원소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걔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중성자수와 원자번호, 즉 양성자수가 원자번호가 되겠죠. 양성자수는 동위원소이면 같고요. 자, 중성자수의 차이가 A랑 C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질량수도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 말은 A랑 C가 동위원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랑 D가 중성자수가 이만큼 차이 난다. 즉 D가 중성자가 2개가 많고 질량수도 이만큼 차이 난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가 이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C가 동위원소, B랑 D가 동위원소의 관계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게 해결이 됐죠. 그럼 A의 중성자수를 X, B의 중성자수를 B라고 해볼게요. A의 비중성자수를 Y, 다시 하겠습니다. B의 중성자수 당황해서 B의 중성자수를 Y 플러스 1, 양성자수를 Y라고 할게요. 중성자수를 C를 X 플러스 2, 원자번호를 X, Y 플러스 3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A와 D의 중성자수의 합이 76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 더해볼게요. X 더하기 Y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Y 플러스 3이 76이죠. 그렇다면 이 X 플러스 2Y 플러스 6이 76, 즉 X 플러스 Y가 35라는 것을 첫 번째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B와 C의 질량수 차이가 3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B와 C의 질량수 2x 플러스 2 빼기 3이 2y 플러스 1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x 마이너스 y는 그렇다면 1. 두 번째 식을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1과 2를 연립하면 x가 18, y가 17이라는 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기 해설로 바로 갈게요. x가 18, y가 17이었죠. 19, 20, 20 요렇게 됩니다. 자, B와 D는 동위원소이다. 맞는 설명이죠. 1g의 C에 D 먼저 볼게요. 1몰의 D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17몰이죠. A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18몰이니까 1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럼 니은만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니은, 자, 1g의 C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나누기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1g에 있는 C의 분자수 포함된 분자수 곱하기 C원자 하나의 중성자수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분모는 1g에 포함된 A의 분자수 곱하기 A원자 하나의 중성자수가 됩니다. 자, C의 분자량이 38이기 때문에 1 나누기 38, 중성자 개수 20이죠. A의 분자량은 36 곱하기 18 해서 계산하면 19분의 20이랑은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지그시 되겠습니다. 종이 쳤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